안녕하십니까. 대사협 해외 2팀 백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년도에 야심차게 대학을 방문하면서 사회봉사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을 뵙고자 각종 출장비부터 회의비까지 계획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기를 희망하면서 비록 온라인으로 뵙는 자리지만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해외 2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월드 프렌즈 코리아 로드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정부의 봉사단 WFK 브랜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사협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관에서 WFK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례협의회를 통해서 WFK 봉사단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2019년 통합 로드맵 계획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으로는 나눔과 배움을 통한 인류의 공동 번영이며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사회 환원, 성과 관리 및 파트너십 강화 3개의 중기 전략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대체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2020년도에 진행한 대체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파견이 불가해짐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의 내실화, 귀국단원 네트워크 강화, 서포터즈, 공모전, 홍보활동 등 대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규정 개정, 사업 운영규칙 개정, 사전 사후 설문 개선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해외봉사 역량 강화 표준 교환집 제작을 해서 회원교 선생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혹시 교환집을 받지 못하셨다면 070-4290-5991로 전화 주시면 바로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4290-5991 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바로 송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귀국단원 네트워크 강화로는 1997년 1기 귀국단원부터 2019년 39기 귀국단원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귀국단원 등록부터 인터뷰 영상 촬영, 귀국단원 대상 영상편지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SDGs 서포터즈는 회원교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SDGs 60초 영화제 같은 경우는 또한 회원교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의 사전 설문 1, 2위가 청년봉사단하고 대학 자체개발 사업임을 확인한 순간 엄청난 부담감이 엄습을 했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의미였겠죠.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현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키워드는 온라인 해외 봉사입니다. 현재 상반기는 온라인 해외 봉사, 하반기는 해외 직접 파견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2, 3주 파견이라는 단기 해외 봉사 특성상 하반기 해외 직접 파견 사업 진행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6월, 7월에 재조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온라인 해외 봉사 프로그램으로 40기 WFK 청년 봉사단과 학예 대학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음 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사업 추진 절차 총괄표입니다. 현재 청년봉사단의 경우 온라인으로 활동 가능한 프로그램을 공모 중에 있으며 청년봉사단 단원 모집과 학예 대학 자체 개발 프로그램 모집은 4월 26일 월요일부터 모집 예정입니다. 네, 먼저 40기 월드 프렌즈 청년봉사단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 5천 정도 되고요. 활동 기간은 학예 방학 중 약 14일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온라인 해외 봉사를 진행 예정이고요. 참여 대상은 대사협 회원대학 소속 대학생이며 모집 인원은 약 70명입니다. 총 7개 팀으로 구성해서 10명씩 배정 예정입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온라인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활동 물품 지원과 활동 인증서 및 봉사활동 시간 지급, 모범 및 우수단원 표창 등이 있습니다. 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1차 대학에서 추천을 해주시고 2차 대사협 서류 전형의 절차를 거쳤었는데요. 변경된 점은 1차 대사협 서류 전형, 2차 대사협 면접 전형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는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서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인원 선발이기 때문에 대사협에서 직접 선발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단원 선발 이후에 최종 선발 단원 소속 대학의 학생 선발 결과 공문을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참가비 납부입니다. 기존에는 학생 참가비와 소속 대학 지원금이 발생을 했다면 온라인 해외봉사 진행 시에는 참가비와 소속 대학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사협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활동 방식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파견 활동에서 온라인 활동으로 변경되었고요. 팀 구성 또한 기존 단장 1명, PMAM 2명,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변경된 점은 PMAM 2명, 단원 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상기 변경 사항은 온라인 해외봉사 활동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향후 해외 파견 재개 시에는 기존 절차로 진행 예정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모집 절차와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공모가 완료되면 단원 모집을 진행 예정이며 단원 모집 후 오리엔테이션과 국내 교육을 진행 예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예정이고요. 국내 교육은 소규모 대면 교육으로 진행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8월에 온라인으로 봉사활동 진행 후 8월 해단식을 끝으로 상반기 40기 청년봉사단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어서 학예 대학 자체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대사협에서 직접적으로 회원교회 지원금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사업 예산은 상반기 사업 예산은 5천만 원이고요. 활동 기간과 참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규모는 저희가 10개교 정도 선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원 내역으로는 온라인 해외봉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과 WFK 온라인 교육 수강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존과의 변경 사항은 기존에는 선정심사를 통한 등급별 차등 지원으로 예산을 교부를 해드렸었는데요. 현재 온라인 해외봉사 활동에 해당하는 예산 지원 규모는 내부 논의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4월 말 본 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방식은 기존 해외 활동에서 온라인 활동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활동 기간은 2주 연속적인 활동에서 학예 방학 중 10일에서 14일 내외 비연속적인 활동으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해외봉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먼저 수요 조사입니다. 중요 포인트는 현지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국가 및 지역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코디네이팅을 해주실 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활동 기관은 온라인 활동에 적합한 대상이 있고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된 기관으로 선정하셔야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프로그램 기획 방식은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시간 양방향 소통형, 그 다음에 콘텐츠 업로드형, 과제 수행형 등이 있으며 이를 혼합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외 파견의 대면적인 소통을 통한 감정적 교류가 온라인 해외 봉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적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국내에서 다양하게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에는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컨텐츠 제작법, 그다음에 저작권, 비대면 교육 플랫폼 활용법 등의 교육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와의 소통이 조금 부재함을 보완할 방법이 이제 현지 문화 교육도 현지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을 섭외해서 교육을 한다든가의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획하신 교육 자료를 현지에 사전 송부하셔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플랜 B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 사례를 인터넷 뉴스 기사와 직접 대학 선생님들과 전화를 하면서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몽골 현지 초등학교에 보건, 과학, 미술, 스포츠 분야 교육물품 제작 및 전달을 해서 교육 매뉴얼도 제작을 해서 이제 현지 교사들이 듣고 현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키르기스탄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주대학교에서는 현지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 역사, 문화, 지리, 음악 등 온라인 원격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셨고 충북대학교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스리랑카의 해외 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과 캄보디아 이렇게 2개 국가에 진행을 하셨고요. 서울대학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2개 학교에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대회 기간으로는
이제 코이카에서는 원격 봉사 활동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로는 이집트 한국어 교육과 미얀마 장애 아동 교육 자문, 태국에서 이제 헤어 디자인과 네일 아트 등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대학생 30명을 선발을 해서 3인 1팀 총 10개 팀으로 구성을 했고 현지와 MS 오피스 활동과 미디어 그래픽, 프로그래밍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NGO에서는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협력기구,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위드, 유니월드, 지구촌공생의 캠프, 호의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자세한 NGO 사례 같은 경우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7년부터 시작한 청년봉사단 사업에서 온라인으로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해외 2팀 백승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